아이겐 디컴포지션을 배우면 갑자기 선대가 재밌어지거든요. 진짜로 재밌어지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A가 2x2짜리라고 합시다. 2x2짜리 간단한 그런 행렬. 그리고 아이겐 밸류 2개, 아이겐 벡터도 2개로 인디펜던트한 2개 벡터로 삼았다. 사실은 무한한데 삼는 거라 그랬어요. 무한하지만 그 중에서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애들 해서 2개 이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람다1, 람다2, v1, v2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정의상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상 a v1은 람다1 v1일 거고요, a v2는 람다2 v2일 겁니다. 이거를 한번 벡터를 칼럼으로 해서 싹싹 쌓아 봅시다. 자, 요거를 이제 합쳐요. 두 개의 수식 하나를 합쳐. 그러면 a 곱하기 v1 v2 이렇게 첫 번째 컬럼에 v1 넣고 두 번째 컬럼에 v2 놔가지고 하면은 a v1이 뭐가 된다? 람다1 v1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람다2 v2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저 두 식을 하나로 묶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행렬 곱하기 행렬 이 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이 우변 전개하는 게 이게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 참 지리는데 얘를 v1 v2를 앞으로 빼고요, v1 v2를 앞으로 빼고 람다1 람다2를요 이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대각행렬에다가 올라타는 것처럼. 여기는 0, 0. 생각해보면 이렇게 뜨륵뜨륵 하면 이거 나오고 뜨륵뜨륵 하면 이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표현의 자유. 왜 이렇게 했어요? 표현의 자유. 그냥 내 마음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한 게 보이거든요. 자, 얘를 V를 모아놨다 그래서 행렬 V라고 합시다. 얘도 행렬 V죠. 얘는 람다를 모아놨다 그래서 행렬 람다 이렇게 합시다. 람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대문자 람다는 이렇게 쓰거든요. 소문자 람다는 이렇게 쓰고 대문자 람다는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요, v1, v2는 인디펜던트한 놈들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랭크가 2x2인데 2개. 즉 인버터블 하죠. 그래서 얘 인버스를 오른쪽에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그러면 새로 산 이 보라색 분필로 새로 샀어요. 어때요? 색깔이 이쁜가요? V 람다 V 인버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V를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V 람다 V 인버스 이렇게 디컴포지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A를 V 람다 V 인버스 이렇게 디컴포즈 하는 것을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재밌나요? 아직 모르겠다고요? 오케이, 당연합니다.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V를 도로 넘겨요. V를 도로 넘겨. 그러면 왼쪽에 V 인버스가 오고 A, 그 다음에 오른쪽에 V가 오잖아요. 그럼으로써 람다가 튀어나오겠죠? 람다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니까 이 행위를 마치 이 A를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다이어고널라이즈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녀석, 이렇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되는 녀석을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 A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아이겐 벡터가 없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애들은 다이어고널 라이저블 한 매트릭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용어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와 동치는 이렇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몇 개 있는 거다? 얘가 n by n짜리라면 n개 있다와 동치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란 말은 요거를 말하는 거. 같은 말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재미를 못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디컴포즈를 하면 뭐가 좋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뭐 어쩌라는 거냐? 좋은 점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렬 A의 K 거듭 제곱의 계산이 무지하게 쉬워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얘를 표현을 하자면 A가 요거니까 V 람다 V 인버스, 그리고 그대로 곱하는 거죠. V 람다 V 인버스. 그러면 삭삭 날아가죠. 삭삭 날아가요. 그래서 계속 곱하는 거예요. K번 곱하는 거죠. 점점점 하면은 K번 곱하면 결국에 요래 날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V 람다 K승 V 인버스.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는 너무 쉬운 게 V랑 V 인버스는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거고, 람다는 대각선에만 이렇게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 번 곱하는 거는 두 번 곱하면 여기에 제곱되고 세 번 곱하면 여기에 제곱되고 그냥 여기에 K승 되는 거거든요. 람다의 K승은. 그래서 무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무지 쉬워진다. 인버스도 무지 쉬워진다. 인버스도 무지 쉬워져요. 여기다가 인버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쏙 들어가는데 자리만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 인버스 공부할 때 프로퍼티 싹 모았을 때 있었죠. 자, 어때요? 이것도 무진장 간단하죠? 다이어고널만 있는데 람다1, 람다2 거기에 인버스는요 그냥 역수 취하면 그만이거든요. 이건 뭐 증명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해보면 그렇습니다. 해보면 1001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기 A를 오른쪽에 곱해 볼까요? 그러면 날라가서 아이덴티티 되는 거 확인. 왼쪽에 A를 놓고 오른쪽에 요거를 놔보면 날라가고 또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확인됐습니다. 인버스 구하는 게 무지 쉬워졌다. 물론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만 이 짓거리도 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 디터미넌트 구하는 게 또 쉬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디터미넌트는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요 놈의 역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만 남는데,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프로퍼티가 속속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디터미넌트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람다1, 람다2 싹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멋있게 수학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람다 i들을 싹 다 곱해라. 트레이스는 이건 쉬워진다고 하긴 좀 애매하죠. 트레이스 자체가 구하기 워낙 쉬우니까. 그래도 페어로 알아두면 좋아서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트레이스는 자리 바꾸기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 B, C, 트레이스 A, B, C 있으면 트레이스 B, C, A도 된다 했습니다. 그럼 B, C, A 생각해보면 B, C, A 날라가서 트레이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아까는 곱이었는데 이번에는 람다1, 람다2 싹 다 더한 시그마겠다. 그래서 아까는 곱이었고 지금은 합이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들을 다 곱하면 디터미넌트인 거고, 다 더하면 트레이스인 거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3번을 보면 또 요거 또 따라와요. 랭크 디피션트는 디터미넌트가 0인 것과 동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터미넌트가 람다들 싹 다 곱한 거랬어요. 그 말은 0인 아이겐 밸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는 거죠.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보고 람다만 보고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디터미넌트, 트레이스, 그리고 얘가 인버터블 한지 안 한지까지도. 6, 7, 8, 9까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좋은 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따로 말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예. 알아두셈. 알아두면 유용함. 너무나 유용함. 그래서 그 첫 번째는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는 A의 아이겐 밸류와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 여기다가 트레이스를 취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의 트레이스를 취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럼 이거 전개하면 A 트랜스포즈 빼기 람다 I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A 트랜스포즈에 얘를 만족하는 람다나 얘를 만족하는 람다나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오소고날 매트릭스, 우리가 직교 행렬 배웠습니다. 오소노멀한 벡터를 칼럼으로 가지고 있는 행렬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오소노멀 매트릭스라고 하던가, 그것도 위키에 있더만. 그러면 이 아이겐 밸류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무조건. 자, 증명은요, Q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Q로 보통 많이 표현하니까 Q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V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 람다 V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내적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내적해요, 스스로.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오소고날 매트릭스니까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고 얘는 V의 투놈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는 각각이 람다 V니까 람다 제곱 V의 투놈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요걸로 바꿔 생각해 보면 얘를 그러면 람다 제곱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3번은 아직 잘 나오진 않았지만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어요.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줄여서 그냥 PS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람다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일단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은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요거를 만족하면요, 양쪽으로 이제 뭔가 내적을 한 거죠. 내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G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룰 거예요. 살짝 말씀드리자면 G를 선형 변환한 거잖아요. G를 선형 변환했어요. 그럼 A, G가 나오는데 이 G와 내적을 했을 때 양수가 된다라는 것은 선형 변환을 거쳐도 이 직교하는 평면 뒤쪽으로 튀어나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어떤 벡터를 통과시키더라도 여기서 이렇게만 바뀐다. 내적했을 때 음수가 될 만한 그 90도 넘어가는 그 지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선형 변화는 뭔가 반대로 꺾고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이 A라는 행렬이 역할이. 자, 그래서 이게 정의이고, 그랬을 때 이 H가 아이겐 밸류 가지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전개를 해보면 G의 투놈 제곱에 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양수여야 되는 게 되는 거고, 사실은 동치예요. 이것과 동치. 그래서 컨버스 프루프는 A가 시메트릭함을 전제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더 쉬워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된다. 이거는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시메트릭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됩니다. 뒤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또 다른 벡터, 얘가 어떤 또 다른 벡터, 요 트랜스포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개를 해보면 람다1 G1 제곱, 람다2 G2 제곱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G1, G2가 뭐냐? 이게 G 벡터가 있을 때 G1, G2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되고 람다들이 양수니까 다 양수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PSD가 되기 때문에 역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치인 거고. 요 정도로 하면 가볍게 해요. 가볍게 하고 그냥 증명을 꼭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좀 중요해요. 마지막은 좀 중요합니다. 4번 여기 마지막인데 좀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해 보여요. 다이어고날 라이저블 매트릭스의 난제로 아이겐 밸류의 수는 랭크와 같습니다. 요 A의 랭크와 어떤 다이어고날 매트릭스의 A의 이거와 같다. 이거 좀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아서 별표를 해놨고요. 증명은 다이어고날라이저블 하다고 했으니까 A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랭크를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V랑 V 인버스는 무조건 풀랭크입니다. 왜냐면 인디펜던트한 녀석들을 모은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랭크는 무조건 작은 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얘의 랭크에 달렸습니다. 얘의 랭크에 달려있고, 얘는 람다1, 람다2 이렇게 모아놓은 녀석이라 했어요. 람다1, 람다2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0이 껴있다. 예를 들어서 람다1, 람다2 어떤 값이 있고 0이에요. 그럼 랭크가 2잖아요, 그냥. 나머지 다 0, 이렇게. 그래서 난제로한 아이겐 밸류의 수가 결국 이 랭크를 결정짓는 놈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제로 아이겐 밸류의 수가 곧 이 랭크 A와 같다. 여기 랭크 A인 거니까. 자, 여기까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좋은 점 5가지 말씀드렸고,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된다. 요거 알아두면 뒤에서 해석할 때 종종 이런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직까지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진짜 재밌는 거 이제 해드릴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그 시메트릭이면 뭐 어쩌고 뭐 무조건 다이어고날라이저블 하다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까 뭐 써놨던 여러 가지 것들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무조건 다이어고날 라이저블 합니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동치는 아니에요. 동치는. 왜냐하면 다이어고날 라이저블 하다고 무조건 시메트릭한 건 또 아니라서, 뭐 이렇게 생긴 놈, 얘는 다이어고날 라이저블 하거든요. 아이겐벡터 2개 나오고 예쁘게 잘 나와요. 그렇지만 시메트릭하지 않죠. 그래서 역은 아닌데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는 A를 만족하는 그런 행렬 A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이어고날 라이저블 합니다. 즉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장점들 다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맨 마지막에 다이어고날 라이저블 하면 얘 랭크만 보고도 난제로 아이겐 밸류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대박인 게 A가 시메트릭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해봅시다. A 트랜스포즈를 전개를 해봅시다. 트랜스포즈 취하면 여기 끝에서부터 가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얘는 대각행렬이니까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안 취해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인데,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V가 V 이거랑 같다라는 건데, 요 오른쪽을 보는 게 더 낫겠다. 오른쪽을 보면 요거. 즉 인버스가 트랜스포즈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교행렬이라는 거죠.
A가 그냥 이렇게 디컴포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디컴포즈 된 결과의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다라는 거예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면 그냥 트랜스포즈만 취해도 역행렬을 구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했던 1번, 2번, 3번, 4번들을 할 때 V에 대한 인버스를 구하긴 했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적용할 때. 근데 그거를 할 때 V의 인버스를 구하는 노력조차 안 해도 돼요. 그냥 트랜스포즈만 취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Q라고 쓰겠습니다. 오소고날 행렬은 보통 Q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뒤따라서 이며 이렇게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표현이 된다.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디컴포즈가 된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해석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했어요. 그 이전에도 같은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가지는 이 Q가 가지는 칼럼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3x1짜리 칼럼 3개 이렇게 놓고 그럼 람다는 람다1, 람다2, 람다3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Q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세로로 쌓으면 될 겁니다. 그렇죠? Q1, Q2, Q3가 오소고날한 벡터들인 거죠. 다 오소고날한 겁니다. Q1, Q2, Q3 다 지금 뻑큐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얘를 이제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확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드륵드륵 해보면 람다1, Q1 이렇게 해보면 람다2, Q2 이렇게 해보면 세 번째 마지막 람다3, Q3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죠.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그대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람다1, Q1, Q1 트랜스포즈 람다2, Q2, Q2 트랜스포즈 더하기 람다3, Q3, Q3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A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 A라는 행렬을 얘네들이 뭐예요? 랭크원 매트릭스거든요. 얘네들은 무조건 랭크 1입니다. 랭크 1 매트릭스로 쪼개준 거예요. 랭크 1, 랭크 1, 랭크 1. 그래서 랭크 하나, 랭크 둘, 랭크 셋 해서 랭크가 3이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이게 전부 다 0이 아니라면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즉 행렬을 슬라이스로 쪼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행렬이고 랭크 1 매트릭스고요. 요것도 랭크 1 매트릭스고요. 요것도 랭크 1 매트릭스. 근데 여기에 크기를 람다 1만큼 주고 람다 2만큼 주고 람다 3만큼 줘서 더한 게 A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Q1, Q2, Q3는 다 직교하는 어떤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렬이 직교한다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 직교하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랭크 1 매트릭스들로 탁탁탁 쪼개놓은 거죠. 이 A라는 행렬을.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A. 얘를 이렇게 같은 사이즈 근데 랭크 1 매트릭스인 3개의 매트릭스로 슬라이스 쪼개놓은 거다 라는 거예요.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얘가 람다1, Q1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얘가 람다2, Q2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얘가 람다3, Q3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이 평면들을 몇 배 뻥튀기 람다1, 람다2, 람다3 얼마만큼 쓸까 해가지고 싹 더한 게 A. 반대로 디컴포즈 한다는 것은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팍팍팍 쪼개가지고 3개로 이렇게 나눴다. 얘가 뭐 100 x 100이면 100장으로 쪼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응용이 딱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응용이 바로 보이지 않아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배워서 뭐 하냐? 뭐 하겠어요? 이 중에서
가장 람다가 큰 녀석들, 만약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다 쳐요. 그럼 람다가 큰 녀석들만 살리고 좀 존재감 없는 애들은 죽여도 되겠다. 데이터 압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이미지가 있어요. A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 중에서 람다 큰 애들만 살리고 이런 좀 작은 애들은 죽임으로써 데이터를 확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00x100, 100x100이에요. A가. 그러면은 10,000개가 필요한 거죠. 10,000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100x100이면, 그죠? 근데 만약 이렇게 쪼개서 뭐 5개만 쓴다, 5개만 쓴다고 하면 일단 람다에 대해서 5개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Q 벡터가 100x1짜리잖아요. 그런 게 5개 있잖아요. 그럼 500. 그럼 505개. 10,000개에서 505개로 확 줄인 거예요. 근데 5개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도 안 써도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화질이 많이 구려지긴 하는데 인식 가능한 정도거든요. 그래도 엄청나게 줄였는데도. 그러니까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전개를 해봤을 때 아, 데이터 압축에 쓰일 수 있구나,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특히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렇게 편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써놓고요. 시메트릭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A를 통과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떤 벡터 X라는 의미의 벡터, 아이겐 벡터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어떤 벡터를 여기다가 통과를 시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디컴포즈를 한 상태에서 들여다보자면 굉장히 재미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람다1, Q1, Q1 트랜스포즈 X. 여기서 환호성 나와야 돼, 환호성. 예. 엄청 소름 끼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느껴져야 돼요. 이걸 보고 와, 이거다, 이런 느낌. 와요 지금? 자, 요게 뭡니까? 내적 아닙니까? 내적? X라는 벡터를 Q1에다가도 내리고, X라는 벡터 Q2에다가도 내리고, X라는 벡터를 Q3에다가도 내리는 거예요. 요거는 내적 값이고, 요거는 그 벡터를 말하는 거니까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Q1 트랜스포즈 여기까지만 보면 Q1 벡터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인 겁니다. 프로젝션 매트릭스 상기를 한번 드리자면 요 놈인데 여기다가 X를 곱하면 A라는 그 행렬이 스팬하는, 그 컬럼들이 스팬하는 스페이스에 내린 거죠. AX 해신 거죠,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다 Q였어요. Q. 그러면 Q 트랜스포즈 Q, A 인버스, 그리고 Q 트랜스포즈인데 지금 얘가 1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소노멀한 벡터들이라고 했어요. 오소고날 행렬의 벡터들은. 그래서 크기가 1. 그래서 여긴 1. 그럼 Q 트랜스포즈라는 것이 Q라는 벡터, 그 방향 벡터에 프로젝션 내린 거죠. 요게. 프로젝션 내린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 힘들면 그냥 X라는 벡터, 요거 하나만 봐요. X라는 벡터가 있고 Q1이라는 방향 벡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적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똥 내려가지고 이게 직교 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크기. 그 크기에다가 요 벡터를 곱했다라는 것은 요 벡터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적 내리고 요 벡터를 곱해요. 내적 내리고 벡터를 곱해요. 람다는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내적 내리고 벡터를 곱하면 여기에 내려진 그 정사형된 벡터다, 프로젝션된 벡터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직교하는 이 Q1, Q2, Q3가 있으면 얘를, 이 X라는 벡터를 3분할로 쪼개는 거죠. Q1에다가도 내린 벡터가 있을 것이고 여기다 이렇게 딱 내려요. 이렇게 요 벡터가 있을 거고, 여기다가 내려요. 요 벡터가 있을 거고, 여기다가 내려요. 요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 세 개의 벡터의 조합으로 표현된 거죠. 요 X가. 예를 들면 X가 1, 2, 3이에요. 1, 2, 3.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00에 곱하기 1.
010에 곱하기 2 001에 곱하기 3한 거잖아요. 요게 지금 내적 내린 값인 거고, 요거는 Q1, Q2, Q3가 되는 거죠. 자, 요건 내적 내린 값, 요건 Q3, 요거는 내적 내린 값, 요거는 Q2, 요거는 내적 내린 값, 요거는 Q1. 자,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를 통과를 했더니 그것은 람다만큼 뻥튀기 한 다음 다시 재조합한 거예요. 자, 만약에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다 1이에요. 다 1. 그러면 그냥 요거는 도로 X가 되는 거거든요. 믿어지십니까? 느낌 오십니까? 그냥 요거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1이었다면 그냥 요건데, 얘는 그냥 X예요. 그냥 도로 X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는데 Q, 람다, Q 트랜스포즈 돼요. 근데 람다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1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덴티티라는 거고, 그러면 QQ 트랜스포즈니까 그냥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X 아이덴티티를 통과시키면 그대로 X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X를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에 통과시키면. 그걸 아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X인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람다1만큼 뻥튀기, 람다2만큼 뭐 뻥튀기일 수도 있고 축소일 수도 있고 뭐 반대 방향으로 뒤집는 거일 수도 있죠.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람다3만큼 바꿔줘서 재조합한 거예요. 만약에 이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내리고 내려서 그냥 더하면 그냥 도로 X인데, 내리고 내린 다음에 람다1, 람다2, 람다3만큼 바꿔줘서 그 크기를 바꿔줘서 뭐 방향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재조합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A를 통과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X를 선형 변환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오소고날한 아이겐 벡터들로 이 X를 내려본 다음 람다1, 람다2, 람다3만큼을 조절해서 재조합한다. 그게 바로 이 A라는 행렬을 통과시키는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A가 시메트릭이면. 어때요? 이제 좀 재미가 있나요? 이제 좀 소름이 끼치나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렬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응용은 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압축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아, 데이터 압축에 쓰일 수 있겠구나, 압축을 어떻게 해야겠다 딱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PCA를 배워볼 거예요. 주성분 분석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여기에도 이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이 선형 대수학의 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지리는 게 있어요. 예. 시메트릭이 아니어도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죠. 그거는 이제 차차 다음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끝판왕이랄까? 지금은 Q, 람다, Q 트랜스포즈 이렇게 디컴포즈 하는 거를 배워봤다면, 근데 여기에는 제약 조건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스퀘어여야 되고 시메트릭이어야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요 양쪽에 다른 거긴 하지만, 사이즈가 다른 녀석이긴 하지만 스퀘어가 아니어도 되고요. 스퀘어가 아니어도 되고요. 시메트릭? 그거는 뭐 애초에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걔도 마찬가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다. m by n짜리 아무거나 어떤 행렬이든, 그냥 이 세상 어떤 행렬이든 이렇게 디컴포즈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는. 이거 제가 Q3라고 했나요? 네, Q2가 맞죠. Q2 뭐지? 숫자가 굉장히 이상했었네요. 오케이, 요거죠. 네, 이 정도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PCA,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PCA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댓글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예. 그럼 이만. 네, 수고하셨습니다.